안녕하세요. 생리한의원 박지영 한의사입니다. 최근에 타투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투를 하고 나서 가려움증, 홍반, 물집, 진물 등의 다양한 피부염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 없고 건강하신 분들은 타투를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염증성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타투를 하실 때 무척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투를 삼가해야 하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건선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건선 환자분들은 쾌분의 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가 건선으로 되는 현상입니다. 모기에 물리거나 칼에 베인 상처조차도 건선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처가 건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타투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상처들이 건선으로 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따라서 건선 환자분들은 타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역시 건선의 쾌분의 현상처럼 상처가 발생하면서 그 상처가 피부염으로 진행해 버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선과는 달리 그 상처가 짓무르게 되는 습진 형태의 병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물집이 생기고 짓무르고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켈로이드 피부입니다. 켈로이드란 피부에 상처가 발생한 이후에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상처가 커지는 질환입니다. 켈로이드 환자의 80%에서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50%에서는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타투를 하는 과정에서는 피부에 상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켈로이드 체질이신 분들은 타투를 삼가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슴 쪽 피부, 어깨 쪽 피부에는 켈로이드가 무척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더욱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본인에게 생긴 흉터가 켈로이드로 인한 증상인지 아니면 비유성 반응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켈로이드로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의외로 비유성 반응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유성 반응과 켈로이드는 무척 유사해서 일반인들이 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유성 반응은 비유된 부위가 기존 상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켈로이드는 기존 상처 범위를 넘어서 조직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감별하기에는 쉽지 않으므로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타투를 한 이후에 알레르기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타투를 할 때 발생하는 자극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투를 하고 나서 색소 입자가 지속적으로 피부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색소 입자는 이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항원으로 인식해서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 체질이 완전히 개선되고 난 이후에 타투를 하시는 것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타투를 하면서 위로를 받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리고 타투를 통해 추억과 의미를 간직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한 흉터 위에 타투로 커버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피부질환 이외에도 만성적인 피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피부에 어떤 변화를 줄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타투를 하는 과정에서의 자극과 통증, 그리고 타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부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색소로 인한 면역 반응도 꼭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투를 할 때 주의하셔야 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거나 다음 영상 컨텐츠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